계속 나으려고 해서 아직도 아픈 거라면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매번 시도하고 매번 손을 뻗을 때마다 당신은 몸에게 조용히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치유의 핵심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것을 소원 성취의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건강을 쫓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 왜냐하면 시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현재의 정체성이 아닌 멀리 떨어진 목적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픈 채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은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해온 이야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치유가 항상 의식 하나 더 하면 되는 이야기 말이죠. 하나 더 확언합니다. 프로토콜 하나 더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노력은 두려움에 의해 동기부여될 때 저항이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몸을 고치려는 모든 필사적인 시도가 세포들에게 속삭인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브루스 립튼이 아름답게 말했죠. 당신의 생물학은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형성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은 소리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건 증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에 관한 거예요.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눈을 더 세게 감는다고 잠이 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밀어붙일수록 몸에게 아직 멀었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력이 장애물이 됩니다. 건강은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어쩌면 피곤하실 수도 있다는 걸요.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보충제, 책, 명상, 프로토콜 등. 어쩌면 안도감을 느꼈다가 다시 의심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단순히 루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사는 대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네빌은 끝에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고통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것을 반영하기 전에 완전함의 현실을 느끼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시작됩니다. 변화의 징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주파수를 발산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결코 잊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으로요.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약이 되게 하세요. 그만 노력하세요. 이 순간만이라도. 고치려는 마음을 놓아주세요. 정신적인 스캔, 측정, 기다림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더 이상 치유가 필요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노력 후에 존재하는 침묵을 느껴보세요. 그 신성한 고요함. 치유가 마침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곳. 눈을 감으세요. 숨 한번 쉬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것을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로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주파수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포에 사는 병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에 사는 병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미묘한 질병. 당신이 여전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조용한 동의. 그리고 이것이 정직하고 심지어 책임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믿음이 몸을 같은 고리에 갇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듣거든요. 당신의 희망대로는 안 될 거예요. 당신의 표면적인 확언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 당신이 구현하는 정체성에 과학에서는 이를 갈라테아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감정에 휩싸이면 몸은 그에 맞춰 스스로를 재배선합니다. 비유가 아니라요. 생화학적으로. 그러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나요? 부서진 자의 역할인가요? 치유 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다림 속에 사는 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대본은 어쨌든 진행됩니다.
배경에, 아침 생각 속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처럼 최악을 대비하는 방식에서 심지어 최선을 바라면서도 더 깊은 진실은 당신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정체성을 통해 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판단은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역할이라면 새로운 것을 쓸 수 있으니까요. 캐릭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극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네빌 고다드는 수정을 기억을 바꾸는 요령이 아니라 저작권을 되찾는 도구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각본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작가입니다. 그리고 시체는요? 몸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충실한 배우입니다. 당신이 쓰는 역할을 매번 연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을 때 건강을 빌지 마세요. 치유를 구걸하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이미 가볍게 걷고 있는 자신을요. 벌써 에너지가 넘쳐서 깨어났어요. 벌써 목소리에 평화가 느껴지네요.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게 하세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기억처럼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생물학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이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신의 몸은 항상 이야기에 복종합니다. 때로는 헌신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흰옷을 입은 공포일 때가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확언을 반복하고 허브차를 마시고 호흡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그 모든 행위 아래에 있는 공간을 느껴보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존재가 아니라 하지만 두려워하세요. 낫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 시간 낭비에 대한 두려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함정입니다. 치유의 함정. 당신의 영적 수행이 통제를 위한 위장이 되는 곳. 의식이 더 이상 연결의 신성한 행위가 아니라 미지의 존재와의 협상이 되는 곳.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훈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전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종종 건강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외침입니다. 영적인 불안도 여전히 불안입니다. 그냥 더 나은 언어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치유 여정은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입니다. 아직도 안 됐어 라고 속삭이는 자기 확인의 고리들. 왜냐하면 절망감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마다 벗어던지고 싶은 바로 그 정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는 질병이라는 이야기에 또 다른 표를 던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몸은 연습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아래의 에너지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행동이 두려움이 아닌 평화에서 비롯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이미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건가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요. 이 명상은 선물인가요? 아니면 도피인가요? 이 음식은 치유를 위해 먹는 건가요? 아니면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먹는 건가요? 당신이 쉬는 이 숨은 정렬의 행위인가요? 아니면 불편함을 벗어나려는 미묘한 시도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의상을 입고 달리는 것도 여전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러닝머신 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속도를 늦추세요. 도망쳐 왔던 것을 느껴보세요.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에게 알려주세요. 그냥 준비가 된 거네요. 마침내 그것과 함께 있게 되다.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요. 당신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당신의 완전함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듣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끊임없이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의 몸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불만을 듣습니다. 속삭이는 좌절감. 당신 미소 뒤에 조용한 공포. 밤늦게조차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생각. 이건 왜 안 없어지는 거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다시는 정상적인 기분을 느낄 수 없을까요? 의식적인 마음에게는 이것들이 스쳐가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즉 몸에게는 그것들이 지시사항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몸이 감정에 생화하게 중독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스트레스, 두려움, 실망감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러한 상태가 마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치유는 심지어 원할 때조차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새 거라서요? 알 수 없습니다. 신경계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을 시각화하는 것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웰빙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그리는 동안 당신의 감정 상태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 증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요. 그리고 그냥 이미 잘 되어 있는 당신의 모습에 동의하기 시작했나요? 합의는 조용합니다. 밀리지 않아요.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매일 아침 증상을 확인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캔하기 전에 정렬하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감으로요. 몸을 믿는 사람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더 이상 왜 평화를 느끼는지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건강을 기준선으로 삼으세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무엇과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음성인식 비서라고 상상해 보세요. 논리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반복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침묵 속의 가정,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 보고 싶은 것만 말하세요. 곱하고 싶은 것만 느껴라.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항상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에도요. 어딘가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활력은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겠지. 웰빙은 노력, 희생 또는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 항상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규율이라는 언어 뒤에 휴식은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때만 생산적이다 라는 믿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치유는 당신을 소진시키며 몸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을 때만 회복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즉 말하지 않은 에너지 부채는 일종의 희소성입니다. 과거와 맺은 조용한 계약, 종종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데 그때 사랑은 조건부로 주어졌습니다. 휴식이 정당화되어야 할 때, 수령이 성과와 연계되었을 때, 돌봄을 받으려면 고통이 필요하다고 배웠다면 이제는 활력을 자유롭게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피로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배웠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피로를 안전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유를 확언하면서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해. 제대로 하려면 피곤해야 해요. 돌파구를 얻으려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소비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생성한 것이라면요. 신경계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발전소예요.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렬입니다. 압박이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라요. 하지만 삶이 어떤 대가나 세금 없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허용된다는 내면의 동의. 그러니 기본 활력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세요. 생각과 생각 사이의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 에너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쌓이고 있다. 설거지할 때, 걸을 때, 마음이 옛 피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릴 때 말하세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옛 계약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치유가 빛이 되게 하세요. 웰빙을 당연하게 느껴보세요.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항상 의지해온 근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이 글에 당신의 일부가 공감한다면 고정 댓글에 당신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몸이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언어로 말하는 무언가. 잠깐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돌아와요.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이제 막 기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극을 변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당신은 그 책들을 읽습니다. 계정을 팔로우 하세요. 각각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불꽃을 선사합니다. 희망의 불꽃, 통찰력의 불꽃, 가능성의 불꽃을요. 잠시 동안 당신은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낍니다. 잠시 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신은 다시 검색합니다. 또 다른 게시물, 또 다른 팟캐스트, 또 다른 기술.
검색 자체가 패턴이 될 때까지. 그리고 구현은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치유의 도파민 루프입니다. 뇌는 성취보다 기대를 더 보상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마다 약간의 감정적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함에서 비롯됩니다. 그 통찰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신경계가 다음 답에 중독되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에 결코 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쫓게 만듭니다. 잠시 멈춰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말이죠. 자, 여기 신성한 방해가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아무런 입력 없이 지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없음. 너만, 그리고 네가 이미 흡수한 에너지 가라앉게 두세요. 울리게 놔둬. 그것을 단순히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진동적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물론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금방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힘을 아웃소싱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움직임을 통합과 혼동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더 고요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심어둔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고요함 속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몸이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야 할 것은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멈추고 안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시작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질문이 불쑥 떠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탐색이 시작됩니다. 방법, 양식, 몸의 균형 회복을 열어줄 완벽한 행동 조합을 찾아서요. 하지만 이 탐색 아래에는 더 깊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기술의 폭정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함에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감 속에서. 그래서 치유는 공연이 됩니다. 몸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는 미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네빌은 결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 어떤 외부적인 과정보다 더 강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가 보다 훨씬 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앨런 와츠는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꽃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가하는 바로 그 행위가 꽃잎을 닿게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자체가 지연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신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에서 이미 온전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까지.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뀌면 몸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전략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명 때문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이미 과거가 된 것처럼요. 네빌은 그것을 내가 기억할 때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세요. 예전에는 아파서 일어났었는데 기억나네. 증상을 두려워했던 때가 기억나요. 치유가 멀게 느껴졌던 때가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진동을 쓰고 있네요. 오래도록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 몸이 진실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맛을 느꼈다면 레시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정체성이 이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집착을 멈추면 몸은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되어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상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배신하는 것 같아. 마치 고통이 당신이 망가졌다는 의미인 것처럼.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증상이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재조정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몸이 당신을 벌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년간의 감정적 신호, 잠재의식적 믿음, 그리고 말하지 않은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의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편성하다. 마침내 당신이 잡기 시작한 진동을 따라잡기 위해 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응합니다. 염증, 피로, 긴장조차도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응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물학이 소통하는 방식이며 한때 무의식적이었던 것이 이제 보고, 느끼고,
통합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을 좌절로 해석한다면 그 초대를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이 그렇게나 바라던 정렬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은 내 자아상을 무엇을 재구성하도록 이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어쩌면 두통은 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피로감은 실패가 아니라 오래된 정체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긴장은 몸이 속삭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놓아줄 때야. 당신의 몸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메신저예요. 당신이 느끼고 믿고 부정해온 것들을 번역하는 사람. 그러니 새로운 대본을 쓰세요. 증상이 패배의 징후가 되는 곳이 아니라 하지만 헌신의 흔적은요. 몸이 듣고 있다는 신호. 조정 중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치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 경고등처럼 증상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초대장이에요. 그들은 멈춰서 듣고 아직 진실을 따라잡지 못한 당신의 부분들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알림입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모든 지혜를 담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제가 정말로 건강해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요? 처음에는 답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이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치유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일부는 아직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것에 이점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질병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주목, 휴식 허가, 속도를 늦출 이유, 당신의 정체성이 형성된 구조, 그리고 의식적인 자각 없이 치유는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보호 상실, 정서적으로 안전해진 것들을 벗어던지는 것,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2차적 이득입니다. 고통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의 일부가 질병을 유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좋네요. 방금 알았어요. 그래서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이 개입하여 부드럽게 방해합니다. 속삭이며, 하지만 내가 치유되면 나는 누구가 될까? 그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요? 느려질 권리, 도움받을 권리, 완벽하지 않을 권리를 잃게 될까요? 이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미래 사이의 감정적인 협상입니다. 초대는 당신의 이 부분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얼마나 들지 몰라 두려워하는 상처받은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건강해지기 위해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필요 없어요. 기분 좋게 느껴도 괜찮아요. 설명 없이. 지치지 않고 고통이 티켓이 아닌, 이렇게 해보세요. 이미 치유된 자신을 상상하고 당신의 어떤 부분이 긴장하는지 느껴보세요. 그 긴장은 저항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부분을 모두 보세요. 치유되기를 원하는 부분과 두려워하는 부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요. 네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의 일치로 이끄십시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협상할 필요 없어요. 건강은 보상이 아닙니다. 오래 고생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가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요. 특히 그때요. 당신은 치유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심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다시 가볍고 강하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죠.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조용한 불협화음이 있어요. 마음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몸은 의식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습한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몸은 고통을 연습해 왔습니다.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트라우마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경 경로들,
즉 두려움, 피로, 경계심의 패턴들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익숙하네요. 심지어 편안하기까지 해요. 이것이 마음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도 몸이 과거에 충실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논쟁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돌아감으로써 트라우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네빌 고다드는 수정을 환상이 아닌 진동 재조정으로 가르쳤습니다. 기억이 당신 안에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면 그 기억으로부터 펼쳐질 미래의 방식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치유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몸이 설득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기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요. 치유라는 단어가 아닌 회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세요. 완전함으로 돌아가기, 편안함으로 돌아가기. 고난의 이야기가 뿌리 내리기 전에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눈을 감으세요.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고 세포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순간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과가 펼쳐지도록 하세요. 새로운 감정이 이끌도록 하세요. 그 순간에서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현명하게 걸어 나오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우는 게 아니에요. 우회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마치 정신의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옛 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길을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매번 수정된 순간마다 당신의 몸은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마침내 놓아도 될 만큼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치유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살아온 것 사이의 협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당신이 항상 어떤 사람이었는지.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질문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 도착할까요가 아니라 이미 도착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건강은 긴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라는 환상입니다. 증상이 사라지고 수치가 완벽해지고 외부가 마침내 내면의 노력을 반영할 때만 그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빌의 지혜는 그 환상을 꿰뚫습니다. 느낌이 비밀입니다. 나중에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증거가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느끼고 있어요. 삶의 거울은 당신이 쫓는 욕망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상태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몸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아직 부서진 부분을 찾고 있다면 온전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는 간단하지만 신성합니다. 결정하세요. 측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만 확인해. 아직 안 됐어요? 라고 묻는 것 좀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좋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마법의 공식도 없고 마지막 단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신의 모습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마치 모든 세포가 이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이 다른 사람의 확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를 체현하기 시작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지만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몸은 논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결심하는 순간 몸은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압박감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명 때문에요. 더 이상 진짜인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런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거울처럼. 당신이 먼저 웃지 않으면 웃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건강해지는 날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몸이 따라온다. 조용히. 당연하죠. 노력 없이. 왜냐하면 건강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약입니다. 건강은 당신의 기본 설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줄곧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밖에서 찾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을 위해, 공식에 대해서요. 결국 당신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위해.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항상 어렴풋이 느껴왔던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약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시적인 생각은 아니네요. 살아있는 진실. 당신의 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설정은 건강입니다.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조화, 일관성,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파수입니다. 소음 아래, 이야기 아래, 나는 치유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정체성 아래에 사는 것. 그 정체성을 지금 녹여버리세요. 폭력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그것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으니까요. 그것이 당신을 검색 과정에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순간에 도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노력은 구현으로 이어지는 문턱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가정이 창조라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외부 세계가 이를 반영하도록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현실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것의 창조자입니다. 이것은 깊은 방식으로 치유에 적용됩니다. 건강한 상태를 가정할 때, 바라거나 연기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할 때 몸이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당신의 케미가 변해요.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세포들이 증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이미 당신이 구현하기로 선택한 에너지장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요. 힘들다는 걸요. 특히 증상이 심할 때요. 불편함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갈 때, 마음이 두려움의 이야기 주위를 맴돌고 위험을 찾고 안심을 구걸할 때, 하지만 치유는 고통이 끝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을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숙련입니다. 감각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확신하는 것, 피로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회복의 빈도를 선택하는 것, 노력이 아니라 알므로부터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를 통과하는 것이다. 브루스 립튼은 당신이 가진 인식이 당신의 생물학을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세포는 고립된 악기가 아니라 의식적인 청취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속한 감정의 장에 자신들을 맞춥니다. 가끔이 아니라요. 가끔이 아니라요. 언제나. 그러니 증거가 늦어지더라도 신성한 고집으로 웰빙의 진동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력 안에서 몸은 스스로를 재조직합니다. 확신 때문이 아니라, 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신호 때문에 나는 이미 완전하다. 아시다시피 항복 뒤에는 고요함이 따릅니다. 노력의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치유가 싹 틉니다. 조용히, 유기적으로, 성과 없이. 그러니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세요.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웰빙을 막는 어떤 것을 멈출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세요. 아마 증상을 강박적으로 찾는 것 때문일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습관, 더 빠를수록 좋다고 믿으며 자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그 아래 진실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 즉 당신의 원래 주파수는 건강이라는 진실. 그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돌아가는 무언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확신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다 끝났다.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전체적인 기운을 재조정해 줍니다. 그것은 몸에게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망가진 기계처럼 감시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모든 세포, 모든 신경, 모든 기능 신성합니다. 재생하고 스스로 수정하고 당신의 의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일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으면 당신은 단순히 약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의 근원입니다.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진짜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함 속에서, 즉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와의 내면의 일치 속에서 당신의 건강이 드러납니다. 기적처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요.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마침내 도착했다는 징후를 찾기 위해 지평선을 스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은 노력해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난 적이 없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출 때 돌아오는 집입니다. 당신이 약이에요. 그리고 건강은 당신의 기본 설정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생방송으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들었을 겁니다.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풀어야 할 실이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실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이것이 통합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거기에는 당신이 찾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기억할 준비가 된 당신의 버전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